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황교안 대표 체제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당대회 한번 살펴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가 황교안 체제로 가는 것도 맞고 황교안 대표가 압승을 하고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68,000표, 오세훈 후보가 42,000표, 김진태 후보가 25,000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압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특히 또 여론조사에서 50% 정도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두 가지로는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역선택을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역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여론이, 국민 여론조사 자체를 그렇게 무시할 수만 없는 부분이니까 국민 여론이 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지와 호감도를 보냈다고 또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여론조사 50%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황교안 대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보수우파 재건을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여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복당파, 잔류파를 나눠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한 대오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서 탕평의 원칙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또 그런 걸 느꼈냐면요, 정미경 후보가 최고위원이 된 부분이에요. 정미경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당파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또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국민적인 여론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대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어쨌든 이분들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전신 당들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이면 확실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진일보해서 나가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제가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 조경태 후보가 압도적인 그 격차로 최고위원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경태 의원 어떻게 보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 배우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정말 보수우파 재건에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조차도 밀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열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이 조경태 의원께서 최고위원회 압도적 1등으로 당선되신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김준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였는데 이번에 최고위원이 안 되셨어요. 큰 격차로 이제 떨어지신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냐면 이 자유한국당이요, 대여 투쟁을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요, 논리 정연하게 문재인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좀 바로 잡고 이제 더욱더 이제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해주십사 호소를 해나가라. 그런 부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부분이에요.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출직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플러스 국민 여론도 무시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18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저는 솔직히 이 해결책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제 대표 되실 것도 알고 계셨을 거니까 보관이 있겠죠. 그 보관을 정말 명확하게 잘 드러내 주셔서 이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자유한국당이 보수 야당으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투쟁일 것입니다. 이 대여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친박, 비박, 복당파, 잔류파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까지도 거기에 합심을 해서 힘을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